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의 김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용역비 청구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업무대행사와 용역비 분쟁이 참 많은 편인데요. 왜 이런 용역비 분쟁이 많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면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이나 일정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조합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근데 조합이란 사실상 법률상 정해놓은 명칭에 불과하고 실제로 조합이란 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그 단체에 소속된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사가 필요한 거죠. 주택법에는 업무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의 2, 업무대행사는 등록사업자거나 또는 시행과 관련된 전문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대행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부터 토지 확보, 사업계획 승인, 건축심의 관련된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마침내 아파트를 준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무대행사에서 주택법에 규정한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를 자기네들이 전부 다 스스로 하지 않죠. 보통은 제3자, 하청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자기의 업무 일부를 그 3자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는 통상 업무대행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자신의 분담금으로 용역비를 지급을 하게 되죠. 조합 입장에서는 제3자, 하청업체한테도 용역비를 주고 업무대행사한테도 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업무대행사가 해야 되는 일을 제3자 업체, 하청업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만 돈을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구조로 용역비를 지급하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결국 이중지급을 하게 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중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업무대행사, 결국엔 너네가 무엇을 했냐, 업무대행사 입장에서는 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해달라 라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업무대행비의 책정 방식을 보면 조합원 한 명 모집당 업무대행료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사 입장에서는 조합원 한 명당 발생하게 되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업무대행사에서 보통 조합설립인가까지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는 수행을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건축심의라든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업무는 할 줄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시점부터 제3자 업체에 대한 용역이 상당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건축심의, 교통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업무대행사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할 줄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하청업체한테 용역을 주게 되고 그러한 용역 계약이 늘어날수록 조합 입장에서는 발생하게 되는 용역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업무대행사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업무대행사 필요 없다, 업무대행사 나가,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도 조합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좋다,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라고 나가는 업무대행사도 있고 버티는 업무대행사도 있습니다. 조합이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결국엔 업무대행사에서는 자신의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대행 계약이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로 나눠지는데 업무대행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총회 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업무대행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대행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서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고 용역비를 청구하는, 주장하는 업무대행사 쪽에서 자신들이 수행했던 업무 용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다른 업무대행 계약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고, 만약에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용역비 감정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용역비 감정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증거를 내면서 결국에는 업무대행 계약이 무효이지만 그 계약서에 적힌 용역비 상당액은 조합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에 적힌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대행 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제3자 하청업체한테 용역을 준 부분,
이중으로 지급된 부분은 당연히 공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지급된 용역비 부분은 공제를 해야 됩니다. 결국 소송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조합은 지급해야 되는 용역비를 특정을 하고 공제돼야 되는 용역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해야 되는 용역비에서 공제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용역비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 설명이 조금 길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역주택조합을 이끌어 가시는 임원진 분들은 아마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용역비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